그래서 남자 쪽 원인을 좀 살펴보면 남자는 사실 좀 단순해요. 남자가 원래 단순하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산성지TV의 미니아빠 슈니아빠입니다. 출산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난임병원은 문전성시인 것 같아요. 맞아요. 난임 환자 비율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난임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이 난임 클리닉을 가야 될까, 언제 가야 될지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난임 치료나 난임에 대한 용어들이 굉장히 헷갈리는 게 많아요. 그런 것들에서 기본적인 용어들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일단 난임이 뭔지부터 제대로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난임의 정의에는 기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피임 없이 정상적인 성생활을 했는데도 임신이 되지 않았을 때 이때를 이제 난임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여성의 나이가 35세가 넘어가면은 1년이 아니라 6개월로 좀 줄여서 진단을 하자 이야기가 나오고도 있습니다.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너무 무작정 기다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뭐 2년, 3년 힘든 시간을 계속 보내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거꾸로 한두 달 정도 시도했는데 난임이 아닌가 이렇게 과도한 걱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1년이라면 사실 되게 길잖아요. 우리가 한 번 배란이 되었을 때 임신이 될 확률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만 25살 이때가 이제 가임력이 가장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도 배란됐을 때 임신이 될 확률은 한 2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4번 정도 시도를 해야 100%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임력 자체가 좀씩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난임 환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요새 이제 통계를 보면은 전체 부부 중에 난임으로 진단되는 분들이 한 15% 정도다. 이게 난임이 되는 원인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남자 측 원인도 있을 것 같고 여자 측 원인도 있을 것 같고. 맞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궁금해요. 지금은 그래도 오해가 많이 풀렸는데, 예전만 하더라도 난임 하면은 다 여자의 잘못, 애기 임신을 못하면 쫓겨났잖아요. 이게 난임의 원인을 우리가 실제로 따져보니까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같다. 한 40%는 남자에게 원인이 있고 또 한 40%는 여자에게 원인이 있고, 나머지 20%는 둘 다 괜찮은데 원인 미상인 경우. 그래서 남자 쪽 원인을 좀 살펴보면 남자는 사실 좀 단순해요. 남자가 원래 단순하잖아요. 네. 남자는 대부분이 이제 정자 수가 적다던가 아니면 운동성이 좀 안 좋다던가 모양이 좀 안 좋다던가, 그리고 아니면은 성기능 자체에 좀 이상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면에 여자 같은 경우는 원인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좀 분류를 하자면은, 가장 흔한 거는 배란에 이상이 있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나팔관이 막혔거나 이상이 있어서 수정이 잘 안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자궁 기형이 있다거나 자궁 근종, 아니면 자궁 내막에 유착이 있다거나 이래서 자궁에 이상이 있는 경우, 여성 생식기를 둘러싸고 있는 복강내 원인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갑상선 호르몬, 유즙 분비 호르몬, 다른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의 분비를 방해를 해가지고 이제 호르몬 이상 때문에 난임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자가 면역 질환 때문에도 이제 난임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난임 진단을 할 때 하는 검사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임을 진단 받으러 가서 하는 검사들도 남자들은 되게 쉬워요. 정액 검사로 이제 대부분 이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통 정액 검사 할 때는 한 3일 정도 금욕을 하고 오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이제 정자 같은 경우는 만드는데 한 72시간 정도 걸리니까. 정액 검사가 컨디션에 따라서도 또 좀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최근에 좀 많이 피곤했다거나 아니면 뭐 과음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담배를 핀다거나 이러면 정자의 퀄리티가 많이 안 좋아질 수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한 번 검사했는데 좀 이상이 있다 이렇게 나오면은 한 번 더 재검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그럴 때 이제 한 달 정도 컨디션 관리를 좀 잘 해가지고 한 번 더 검사를 하고, 또 2번 다 이상이 있으면은 남자에게 불임의 원인이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옛날에 TV에서 봤던 것 같아요. 음주하고 나서 채취한 정액의 정자 움직임, 이런 게 뉴스 거의 나온 적이 있거든요. 네네. 정자도 술 취해가지고 막 해롱해롱 되더라고요. 옆으로 가 이렇게. 얘는 길을 못 찾아가겠구나. 그래서 준비할 땐 음주하지 마라 맞아요. 이렇게 뉴스에 나왔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흡연도 굉장히 정자의 움직임 그리고 모양, 수 자체도 전반적으로 정자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근데 여자 같은 경우는 이게 원인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검사도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해야 돼요. 한 번에 갔을 때 다 검사를 하면 되는데 날짜를 맞춰서 가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생리 주기에 따라서 호르몬의 변화나 자궁 내막이나 이런 변화를 우리가 그때만 알 수 있어요. 무작정 가서
검사를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제일 먼저 방문할 때는 언제 하냐면 생리 시작하고 3일째 기초 호르몬 검사, 그 다음에 초음파,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혈액 검사. 이때 초음파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 생리 시작하고 한 3일째 됐을 때가 자궁 내막이 가장 얇아요. 그래서 자궁 내막에 만약에 용종이나 근종이 있다 그러면 이때 초음파로 잘 발견할 수가 있어서 자궁 내막이 두꺼울 때는 얘가 숨겨져 있어서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검사를 해가지고 이제 여성 호르몬이나 다른 호르몬의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혈액 검사를 통해서 뭐 이상 소견 없는지 확인하고 초음파 통해서 자궁이랑 자궁 내막 이런데 뭐 근종, 기형 뭐 이런 것도 혹 같은 것들이 있어서 임신을 방해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일에서 한 일주일, 열흘 이 사이에 가면은 나팔관 조영술을 해요. 나팔관 조영술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궁 경부로 조영제라는 물질을 이제 주입을 해가지고 나팔관이 막혀 있지 않다 이건 확인할 수가 있고, 만약에 한쪽이 막혔다거나 그 막힌 쪽으로는 조영제가 못 빠져나가겠죠. 이제 주로 이제 나팔관의 기능이 잘 유지가 되고 있나 확인하는 게 이제 나팔관 조영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 검사했는데 별 이상이 없었다 그러면은 배란기 때쯤 가가지고 배란 초음파를 보게 돼요. 배란이 잘 되고 있는지, 배란에 이상이 없는지, 난포나 이런 것들이 잘 발달을 하는지 이런 것들 이제 배란 초음파 이제 확인하는데, 우리가 생리 주기가 28일 정도로 규칙적이다 그러면은 생리 시작하고 한 12일, 3일 이때쯤부터 가가지고 초음파를 좀 보게 됩니다. 거의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가야 돼요. 그래서 난임 클리닉이 더 붐비는 걸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했는데도 원인을 잘 모르겠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좀 힘든 검사들을 좀 하게 돼요.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자궁경 검사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내시경 같은 건데 자궁 경부를 통해서 카메라로 이제 진입을 해가지고 자궁 안에 상황을 육안으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궁 내막에 유착이나 아니면은 용종, 혹 같은 건 없는지. 근데 이거 했는데도 또 모르겠다. 그럼 진단 복강경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배꼽에다가 조그맣게 절개를 하고 배 안의 상황을 복강경으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치료도 해야 되는데 이게 난임 치료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부정확한 단어 선택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치료 방법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세요.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치료 이름 정도 어떤 건지 이제 소개만 좀 드리자면, 흔하게 하는 거 배란 유도를 하기도 해요. 이거는 먹는 약으로 하기도 하고 주사로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생리가 불규칙한 분들에게 배란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확률을 높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개를 제일 많이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인공수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남자의 정액을 채취해가지고 목축시켜서 얘를 자궁 내막에다가 쏴줘요. 그 안에서 정자가 난자를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건 언제 많이 하냐면 남자의 정자수가 좀 적거나 운동성이 좀 떨어진다 이럴 때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인공수정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체외수정으로 넘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팔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우리 나팔관에서 정자랑 난자가 수정을 해야 되는데 만나는 장소 자체가 길이 사라진 거기 때문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체외 수정을 해야 되는데, 체외 수정은 이제 우리가 흔히 시험관하기라고 많이 불러요. 이제 요거는 이제 난자를 채취해가지고 시험관에서 체외에서 수정을 시키는 거예요. 이 수정된 배아를 이식을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여기서 고급 기술이 들어가면은 정자 직접 주입술이라는 게 있어요. 질 좋은 정자 한 마리를 딱 골라서 난자 안에다가 이렇게 쏴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주로 정자의 수가 너무 부족한 경우, 그리고 이제 이전에 체외 수정을 했는데 잘 안 된다, 이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순서대로 가기도 해요. 배란 유도를 했는데 안 돼서 인공수정을 해보고, 인공수정을 했는데도 안 되면 체외수정으로 넘어가고, 처음부터 다 체외수정을 하면 좋겠지만 이 체외수정 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특히 이제 난자 채취하는 과정이 주사도 뭐 매일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합병증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배란 유도나 인공수정으로 임신이 되면은 불편한 것도 좀 적고, 그래서 먼저 그것부터 시도를 하고 체외수정으로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난임의 원인 중에 앞에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부모 중에 염색체 이상이 있어가지고 임신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상전 유전자 검사, 이제 PGS를 통해 가지고 체외 수정을 한 배아 중에 세포 하나를 떼서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유전자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배아만 이식하는 그런 기술도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난임 부부한테 다 하는 건 아니고 정말 특정한 상황에서 시행을 하는 어떤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시술들을 하기 전에 원인을 교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궁 내막에 있는 근종이나 용종, 그리고 유착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걸 좀 수술적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고, 나팔관 유착 같은 경우도 좀 수술로 먼저 해보고 잘 되면은 치해수전까지 안 가도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난임클리닉 가도 될까? 그거 고민하시잖아요. 맞아요. 언제 가는 게 좋을까요? 1년 동안 뭐 피임 없이 성생활을 했는데 임신이 안 됐을 때, 여성의 나이가 35세 이상이다 그러면 6개월 정도 됐을 때 그때 가면 좋은데, 사실 그게 난임의 정의가 그렇긴 하지만 그 기간을 넘어서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거보다 좀 일찍 가는 게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요새 이제 보통 이제 결혼 연령도 증가하고 임신하는 연령 자체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달 한 달이 되게 소중할 수 있어요.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확률도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보다는 조금 빨리 가는 게 나을 수 있다. 특히 40대가 넘어가는데 임신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은 저는 시도하기 전부터 빨리 가보시라 말씀을 드려요. 그럼 또 고민이 그럼 난임클리닉 어디로 가야 되냐? 딱 어디를 가라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워낙 이제 유명한 병원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가면은 정말 막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집이나 직장에서 가까운 곳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검사만 하더라도 뭐 일주일에 한 번, 배란 초음파 같은 거 보면은 매일매일 가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멀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힘들어요. 후기 같은 것도 많이 올라오잖아요, 인터넷에. 그런데 이제 막 되게 좋다 해서 이제 갔는데 본인이랑은 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직접 한번 진료를 보러 한번 가보시고 잘 맞는다 그러면 이제 그 선생님이랑 이제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서 쭉 임신이 될 때까지 다니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좀 잘 안 맞는다 그럼 선생님 바꿔서 진료 볼 때 선생님 바꾸는 거에 대해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이제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의사 입장에서도 사실은 힘들어 하시는데 계속 다니시는 것보다는 맞는 선생님이랑 진료를 보시는 게 좀 의사 입장에서 편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이 난임 치료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의사 선생님과의 그런 케미가 잘 맞는 게 또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임신을 준비하시면서 힘든 분들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